185m 약 50층 높이, 그리고 전체 길이는 2.3km. 이처럼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진 현대공학의 걸작품은 대도시에 있는 고층 빌딩이 아닌 협곡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수력발전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수력발전댐은 중국 후베이 성에 위치해 있으며 최대 393억 톤의 물을 저수할 수 있는데, 이는 소양강댐 저수량 13배가 넘는 용량이며 총 발전기 용량은 2250만 킬로와트, 연간 발전량은 847억 킬로와트로 세계 최대 용량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산샤댐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긴 양쯔강 중상류에 위치해 있으며 매년마다 겪는 극심한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댐 수위를 조절하고 있고, 2015년에 완성된 대형 리프트를 통해 3,000톤급의 선박도 20분 안에 거뜬히 끌어올리면서 해운 산업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산샤댐이 완공되기 전에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구리댐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력댐이었고, 브라질과 파라과이 접경 지역에 위치한 이타이프댐이 그 뒤를 잇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9년 산샤댐이 완공되고 2012년 댐이 풀 가동되면서 세계 최대 규모 수력발전댐 타이틀은 중국 산샤댐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발전기를 가진 산샤댐을 만리장성 이후 인간이 만든 최대의 걸작품이라며 중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기념비적인 업적이라고 자부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산샤댐은 계획 초기 때부터 중국 내에서조차 반대가 많을 정도로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댐을 건설하고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마을, 농경지대, 역사적인 유적지가 저수지 밑으로 잠기게 되었고, 130만 명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대대적인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댐이 건설되면서 자연에 미친 영향도 막대했는데요. 그중 특히 댐 주변의 지형 변화와 기후 변화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댐 완공 후에 거대한 저수지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로 인해 주변 지역의 짙은 안개가 잦고 호우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변 생태계의 변화, 수중 생태계의 변화,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대량의 침전물이 저수지 바닥에 쌓이면서 댐 수문을 막게 되고, 이로 인한 녹조 현상 발생, 대량의 쓰레기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수질 오염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또한 산샤댐 저수지는 최대 393억 톤 정도로 막대한 양의 물을 저수하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물이 주변 지형으로 스며들게 되고, 이로 인해 지반이 약화되면서 산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2010년에는 4개월 동안 47번의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표면을 누르는 수압 역시 엄청나기에 현재 어마어마한 압력이 지층에 가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서부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진이 산샤댐의 거대 저수량에 따른 수압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발생한 스촨 대지진은 진도 7.9였는데 이 당시 산샤댐의 저수 수위가 156m를 넘어서는 시점이었고, 이 때문에 일본 전문가들은 댐에 모인 막대한 양의 물의 압력으로 인해 지표면에서 지하 단층으로 물이 스며들게 되었고, 이것이 단층의 단차를 유발시킨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질 변동이 생기면서 룸먼산 단층대가 새로운 활동기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앞으로 대규모 지진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산샤댐의 수압과 지진의 연관성을 의심할 만한 현상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 2017년 6월 하순 스촨 대지진이 일어난 같은 장소에서 산지 토사 붕괴로 62채의 주택이 매몰되고 12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그로부터 약 한 달 반 뒤 같은 지역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서 산사태와 지진이 두 달 안에 잇따라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과 마찬가지로 올 6, 7월에 스촨성에서 산사태와 지진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최근 중국 중서부 지역에 산사태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규모 지진에 대한 불안감도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산샤댐은 두 개의 주요 단층이 지나는 자리에 위치해 있기에 규모가 큰 지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또한 댐 저수지의 엄청난 수압이 지진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고, 스촨 대지진과 같은 대규모 지진이 일어난다면 댐이 붕괴되는 건 순식간이라고 합니다. 최근 중국 출신 댐 관련 전문가 왕 웨이러는
산샤댐의 안전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으며 아무 때나 산샤댐이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큰 이유는 산샤댐은 지어질 때부터 심각한 설계 착오가 있었고 설계, 시공, 그리고 품질 검사까지 같은 그룹에서 맡아 있으며 건설 과정이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고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샤댐은 이미 2008년 시험 저수를 시작할 때부터 난림 공사와 리펑파 완료들의 부정부패로 시끄러웠고 당시에 강벽 붕괴와 토사 유출 그리고 지반 변형이 일어났고 댐 제방에 약 1만 개의 균열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댐 공사 중에 발견된 심각한 콘크리트 균열과 댐 건설에 사용된 콘크리트 품질이 기준 미달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산샤댐 붕괴설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댐 구조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 역시 산샤댐 건설 초기에는 산샤댐은 100만 년마다 한 번씩 오는 최악의 홍수에도 끄떡없다라고 했지만 곧 1000년마다 한 번씩 오는 홍수를 하지만 또다시 100년마다 한 번씩 오는 홍수를 견딜 수 있다라며 계속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초 중국 당국이 산샤댐 붕괴 시뮬레이션을 했다라는 소문이 인터넷에 퍼지게 되면서 중국 당국조차도 산샤댐 안정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산샤댐을 운영하는 관리업체 측에서도 댐 기초 부분에 약간의 위치 이동이 있었다고 시인했지만 이는 정산 범인의 변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댐 변형설을 강력하게 부인해온 중국 당국의 이런 태도 변화는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은 유례 없는 최악의 홍수를 겪고 있습니다. 2달간 끊임없이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중국 남서부 지역과 중부 지역은 이미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생겼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1949년 이래 최악의 홍수를 겪고 있기에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고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한 가지가 산샤댐의 붕괴인 것입니다. 이미 끊임없이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산샤댐의 저수 용량은 거의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이죠. 최근 며칠 동안 산샤댐의 수위는 급격히 증가했고 지난 18일엔 163.59m까지 증가되면서 최고 한계점인 175m까지 불과 11m 남겨두게 되었고 그로 인해 댐 붕괴에 대한 공포심은 더욱더 극대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산샤댐이 붕괴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만약 산샤댐이 붕괴되면 댐 하류에 있는 이창 지역이 가장 먼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와 달리 처음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역은 댐 상류에 위치한 수찬과 충칭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댐이 붕괴되면 수찬 지역이 거대한 호수로 순식간에 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댐이 붕괴되면 저수지가 담고 있던 엄청난 양의 물이 하류를 향해 내려가기도 전에 거대한 산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이 거대한 산사태는 언세코라는 호수를 만들게 되면서 하류로 내려가려던 물을 차단시키고 상류의 물을 가두게 되면서 댐 상류에 위치한 수찬성이 순식간에 물에 잠기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수찬성에는 8천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근처 충칭시에는 3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기에 대략 1억 1천만 명의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며 이를 시작으로 그 피해는 하류를 향해 더욱 막대하게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찬성을 뒤덮는 물의 수위가 최고점을 찍은 후 물은 곧 하류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물이 내려가는 속도는 댐이 붕괴된 후 바로 하류로 내려가는 속도보다 훨씬 강하고 빠른 속도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내려가는 물은 이창시 근처에 위치한 거저우댐을 무너뜨리고 이창시로 흘러들어가게 되면서 도시 전체를 휩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창시는 해수면보다 약 64에서 71m 정도의 높은 물들이 가득 차게 되는데 이창시 한 지역에서만 대략 50만 명의 사람들이 수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창시를 폐허로 만든 후 물은 우한까지 휩쓸게 되는데 산샤댐이 붕괴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역이 우한시라고 하니 얼마나 더 큰 피해가 있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은 난징까지 당도할 가능성이 큰데 특히 중부 지역에 중국 군사 기지들이 대거 몰려 있고 중국 전체 군대의 45%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산샤댐의 붕괴는 수많은 인명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중국 국가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약 전쟁이 나면 산샤댐은 적군의 공격 대상 제1순위일 것이라고 중국 당국이 예측할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쯔강 하류에 위치한 중국 제2의 도시 상하이도 큰 피해를 입게 되며 특히 중국 동해안에 원자력 발전소가 대거 몰려 있어서 방사능 노출의 위험성 등 원전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산샤댐은 중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동시에 중국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역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연 산샤댐은 중국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였을까요? 아님 인류 스스로 자초한 엄청난 인재일까요? 다시 한번 대자연 앞에 인간의 오만함과 나약함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